네, 안녕하세요. 용인기업노인복지관 역사문화 탐방반 강사 김희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모화변이 만든 나비효과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앞전에는 이모화변이 왜 발생했는지를 중점으로 봤다면은 이번에는 이모화변 이후에 사도세자가 어떻게 인식이 됐는지 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앞에 보고 있는 사진이 화성의 융능입니다. 융능인데 여기가 사도세자가 묻힌 곳이에요. 묻힌 곳인데 근데 이름을 보시면 융능이라고 하잖아요. 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통상 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왕이나 왕비, 대비만이 묻힐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사도세자가 묻힌 곳이라고 했잖아요. 뭔가 안 맞네요. 왜 안 맞느냐 하면은, 자, 이 융능은 왕의 능이 맞아요. 왕의 능이 맞는데 단 추전왕이에요. 추전왕. 당대 왕을 했던 게 아니라 나중에 고종 때 황제로 추전했기 때문에 여기가 능호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영원이나 혈융원이나 이렇게 불렸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 장소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화성시 안녕동인데 화산이 이렇게 둘러 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예전에 수원부에 읍치가 있던 곳이에요. 읍치라는 건 즉 관아가 있던 곳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 오늘날의 수원하면 어디 떠오르시냐면은 대부분 수원 화성 떠오르시잖아요. 거기가 수원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거기 수원은 만들어지니까 223년 정도 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원 화성 축성과 함께 새로 옮겨졌으니까. 그 전에 수원, 우리가 수원부라고 하는 곳은 여기가 주 무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짚고 넘어가야지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은 세자로 그 원을 조성했는데, 근데 만든 걸 보면 완전히 웬만한 왕릉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자, 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을까? 정조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사도세자가 죽은 다음에 묘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한번 좀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묘호라든가 능호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은데, 자, 처음에 사도세자가 죽은 다음에 양주 배봉산에 묻혔을 때 수운묘라고 했어요. 자, 양주 배봉산은 어디냐면은 지금의 서울시립대학교 뒤편에 있는 산이에요. 지금도 거기 가시면은 이제 발굴 조사한 다음에 거기에 아마 이제 천막으로 덮어놨던 그 장면을 볼 수 있을 건데, 처음엔 여기를 조성한 다음에 수운묘라고 불렀는데 나중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왕이 오른 다음에 영원으로 개칭이 됩니다. 이때부터 영원으로 불리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시면 묘가 있고 원이 있고 능이 있잖아요. 자, 묘는 제가 묻혀도 다 묘예요. 모든 사람이 묻히는 걸 다 묘라고 하는데, 자, 능은 왕과 왕비 대비, 그리고 원은 세자나 세자빈, 그리고 왕을 낳은 후궁에 한해서 원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자, 붙는데, 자, 사도세자가 이제 영원으로 이제 이렇게 불리기 시작해요. 사도세자의 묘가. 자, 영원으로 불리기 시작하다가 이제 이 영원이 천봉을 하게 됩니다. 천봉, 이장이죠, 이장. 이장을 하게 되는데 어디로 하느냐? 지금의 그 화산이 있던 수원부 읍치가 있던 곳으로 이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장한 다음에 혈융원이라고 이름을 바뀌게 돼요. 혈융원으로. 자, 혈융원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고종 때 가서 황제로 추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융능이라는 능호를 받게 된다. 이게 이제 역사적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볼 수 있는데, 자, 이 영원을 천봉하는 과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만 보시면은 사도세자를 생각했다는 정조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은데, 자, 보시면은 여기가 융능의 능침이에요. 능침인데 잘 보시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거 굉장히. 왜냐하면은 요걸 우리가 병풍석이라고 하거든요. 병풍석이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에 숙종 이후에는 이거 안 나타납니다. 숙종 이후에는 안 나타나다가 이때 처음 나타나요. 자, 이걸 한번 비교해 볼 대상이 어디냐면은 정조의 건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융능이 있고 그 옆에 보시면 건능이 있거든요. 자, 현재 왕이었잖아요. 현재 왕이었던 사람의 능은 어떻게 됐느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보시나요? 여기 보시면은 동자석주가 있고 주석이 있고 횡죽석이 있고, 그러니까 난간석만 이렇게 두는 거예요. 지금 난간석만 둘렀는데, 자, 사도세자의 융능을 보시면은 와천상석에 병풍석을 화려하게 불렀어요. 그리고
가정 백미가 여기에 보시면 연꽃이 있어요. 채 피지 못한 연꽃. 이걸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여기에 흔적으로 담지 않았겠느냐. 이건 뭐 한마디로 그냥 내피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 이거를 결국 누가 만들었느냐? 종조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이걸 한번 유심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이 보시면은 여기가 문인석이 있고 여기가 무인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성마예요, 성마. 성마인데 왕릉 가면 다 있어요. 이런 성물들이 왕릉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왕릉에서 아까 원이라고 이름 붙은 원소가 있는데 그 원소에서 유일하게 무인석이 확인됩니다. 무인석이. 즉 이거는 뭐 도덕이냐? 내가 그 용조하고의 다짐 때문에 왕으로 추존은 못하지만은 이 왕릉급 규모로 이렇게 만들겠다. 아버지를 왕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조성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다 그러면은 도대체 정조는 아버지의 그 혈룡원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또 사도세자의 태실도 가봉을 하거든요. 태실을 가봉하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조성을 합니다. 이건 지금 기준에서 봐도 굉장히 좀 과도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혹자는 표라는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표라는 이름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가는 게, 자, 이제 그 아까 앞에 봤던 이모화변이 있었죠. 이모화변 때 기주에서 갇혔어요, 사도세자가. 근데 그 비극적인 장면을 세손이었던 정조가 봤습니다. 보고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느냐? 아마 혹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혹자는 그 사도세자가 죽어야 했던 거는 정조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즉 정조라는 사람 마음속에서는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시게 된 거는 어쩌면 나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아주 비극적인 죽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비극적인 죽음에 내가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렇게 화려하게 소송하고 그 신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장면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혈룡원이 있던 곳이 원래 수원부가 있던 곳입니다. 수원부의 읍치. 지금의 제실 쪽이 관아가 있던 곳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벽도 일부 흔적이 남아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수원화성의 성벽, 자, 수원화성에 아주 화려하게 둘러쳐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이 만들어진 거는 여기에 혈룡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오게 되니까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라든가 관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옮겨져야 됩니다. 옮겨져야 되니까 그 옮겨진 것이 어디냐? 지금의 팔달산 아래 수원화성이라는 곳이죠. 그러니까 수원화성은 만들어진 지가 223년인가? 아마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원 그랬을 때 거기가 수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면만 보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조의 건능, 육능 그쪽으로 돌다 보면은 그 뒤에 화산이 있는데 화산을 따라 걷다 보면은 이렇게 성벽의 일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성벽으로 보이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거 그냥 언덕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시면 토성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일부 남아 있고요. 자, 보시면은 혈룡원이 들어온 다음에 이 수원화성이 만들어집니다. 이 수원화성. 자, 그래서 오늘날에 보시면은 수원화성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수원의 상징처럼 특히 요게 서북공신돈이라고 하는데 이 장면, 이 화성문하고 이 서북공신돈이 하나의 그 수원시의 로고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그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원화성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 곁에 정조가 잠들었습니다. 정조. 자, 아까 전에 앞에 봤을 때 나비효과라는 말을 우리가 얘기했었어요. 나비효과.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기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자, 이 모함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정치적 화변이에요. 정말 비극적인 죽음입니다. 이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는데 이 비극적인 죽음이 자, 수원이라는 도시하고 화성이라는 도시 어떤 역사의 흔적을 남깁니까? 이런 걸 보시면은 단순히 그냥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날비의 날개짓이었지만은 오늘날에 마치 정말 수원 그러면 그 효의 도시 그리고 정조가 상징처럼 된 거 이런 역사적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건을 접할 때 어떤 역사의 문화재를 접할 때 여기에 숨어있는 복선 같은 것들을 조금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조금 더
이제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